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업계 산학협력 학교지원 청년 두드림센터 주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3강 진행할 건데요. 지난 2강에 입사지원서 작성하는 법 기억나시나요? 이어서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자기소개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죠. 자, 3강 시작합니다. 네, 2강 효과적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2회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관련돼서 이러한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요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전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보통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인사 담당자가 선호하는 자기소개서 작성의 노하우를 알고 있냐? 라는 질문에도 전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성공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법, 자기소개서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자신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구인자가 자신을 선발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적은 글을 자기소개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할까요? 바로 서술형입니다. 기업이 지원자의 성장 배경이나 장래성, 성격, 대인관계 및 업무와 관련된 경험, 보유, 직무, 역량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형으로 진행된 것은 앞상에 있었던 이력서를 보고 참고를 하시고, 디테일을 보고 싶다,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자기소개서에 주목하신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자기소개서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먼저 자기소개서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일대기 양식과 경력, 경험 위주의 역량 기반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일대기형 자기소개서를 보면요, 이러한 양식으로 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성장 과정과 성격 소개, 학창 시절 혹은 경력사항에 대해서 어필하게 되어 있고요. 지원 동기나 입사 포부에 대한 서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내용과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직무,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혹은 주요 관심사, 삶의 기본 토대, 가족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여 쓰게 됩니다.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신념이라든가 가치관 등에 대해서 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신념과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성격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념과 가치관은 웬만해서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이에요. 본인에게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가치관이라고도 하지요. 혹은 신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성장 과정에 어필하시면 되는 거고요. 성격 소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본인 성격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장단점을 기술하고 구인자 입장에서 해당 직무에 적합 혹은 부적합한 성격 유무를 살피게 되는 부분으로서 본인의 어떤 성격의 강점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장점이라고 하면 직무하고 연관된 장점을 좀 어필해 주시면 더 효과성이 있겠죠. 이후로는 학창시절 및 경력사항입니다. 학창시절 및 경력사항에서는 해당 직업에 대한 적합도를 판단하거나 취업 준비 상태, 경험사항, 활동사항 등을 통해 지원자의 축적된 능력을 파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학창시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업 진출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현재 역량을 이루고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되고요. 경력사항 같은 경우엔 이전 직장에서나 이전 경력사항을 통해서 이루게 된 본인의 역량, 이루어낸 업적, 결과물, 과업 등에 대해서 어필하시면 됩니다.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요, 입사 서류, 서도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관련된 지원 동기, 내가 왜 이 기업을 가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과 직무에 관련된 지원 동기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가가 바로 직무에 관련된 지원 동기겠죠. 그래서 이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는 지원 직종 및 지원 회사의 최근 동향을 토대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회사에 대한 개요,
정보를 수집한 뒤에 실현 가능성, 구체성, 측정 가능한 비전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업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일대기형 입사지원서 말고도 NCS 기반, 역량 기반 서류 전형도 있습니다. 먼저 경력 및 경험 기술서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하고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쓰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항목으로는 경험 위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최근 NCS 기반으로 해서 역량 기반, 또 블라인드 채용에서 주로 활용되는 서류 전형의 자기소개서, 질문 예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귀하가 성취한 일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귀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결과물과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어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쓸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십시오. 과업을 이루어냈던 경험과 그 과정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거죠. 본인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자신의 위치에 오기까지 수행해온 노력과 지원한 직무 분야의 성공을 위한 노력, 계획을 쓰게 되어 있고요.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 형성을 유지했던 경험에 대해서 쓰십시오. 이런 부분을 이제 쓰게 되어 있죠. 이런 경험형, 경력형, 또 역량 기반 서류 전형의 질문들은 실제로 면접장에서도 면접 질문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서술형 역량 지원서의 작성 요령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행동을 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이것들이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극복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얻었으며 이것들을 통해서 느낀 점, 앞으로의 각오까지 쓰시면 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에 관련해서 이런 형식으로 쓰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천 행동하고 다르게 극복 행동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하시는 경우에는요, 내가 이 행동을 하기까지의 어떤 배경과 사례에 대해서 쓰십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나의 역할들에 대해서 쓰시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느낀 점과 각오는 어떻게 되어 있다. 내가 이러한 실천 행동과 이런 극복 행동을 실행해 본 결과 나는 앞으로 이 직무에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이 직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어떤 구체화된 행동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의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것까지 입사후 포부 정도의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지원서 작성에 관련된 프로세스는요, 희망 기업 및 직군에 대한 요구 역량을 파악해야 됩니다. 희망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과요, 직무 분석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2단계로는 내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식과 기술과 태도, 직무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나의 역량을 잘 정리하셔서 연결고리를 만드셔야 해요. 3단계는 양식에 맞게 매력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나의 경쟁력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능력을 잘 융합시키는 것이 역량 지원서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 기업 및 직군에 대한 요구 역량을 파악할 때는요, 기업별로 인재상에 따라 중시하는 역량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역량 기술서에 작성하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인재상에 목표나 성취 지향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행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과 목표 의식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창의적인 인재, 도전 지향적인 인재를 원하는 회사 인재상이 있다라고 하면 도전 정신과 글로벌 마인드를 어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회사에서 원하는 창의적인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반드시 창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을지라도 다른 사람과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물이 있었던 좋은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도 창의적인 인재로서의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화적인 인재, 관계지향성을 강조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팀워크라든가 대인관계 형성 능력에 초점을 두시고 본인을 어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성실과 책임지향성을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요, 조직이해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강점을 충분히 어필하는 입사지원서 양식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희망 기업 및 직군의 요구 역량을 파악할 때는요, 이 기업에서 요구되는 성향, 이 직군에서 요구하는 성향, 행동, 장점들, 또 기피되는 행동 성향, 단점들, 관련 전공과 자격증, 훈련, 보유기술, 경력 등에 대해 잘 정리하여 나의 보유 역량과 연결시켜 잘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시는 요구 역량과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경험과 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잘 연결을 하셔서 이력형 지원서와 서술형 지원서에 효과적으로 어필하시는 것이 바로 근거자료 정리와 이력형 역량 기반 지원서의 작성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들에 대한 서술형으로 어필을 하실 때는 스타기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내가 겪었던 상황,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내가 수행한 과업, 또 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내가 이뤄내는 했던 행동들, 도출했던 행동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과 앞으로의 각오, 느낀 점들을 쓰시면 됩니다. 이러한 스타 기법을 통해서 나의 행동 경험들을 정리하시고 나의 역량들을 잘 정리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잘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제출하시고 날 때, 제출하시기 전에 입사지원서의 최종 점검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잦은 오타나 문법의 오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용과 난이도는 상당히 상위에 있는데 오타가 잦다거나 문법의 오류가 자주 있다라거나 한다고 하면 본인이 아무리 좋은 지식과 기술력,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도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신뢰감에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기업명 바르게 잘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격 같은 경우에도 잘 충족을 하셔야 되겠죠. 사진 부착하는 부분이라든가 지원 분야를 잘 기재를 하신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이 실수가 많아서 탈락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세밀하게 점검을 하신다면 서류 전형에서의 합격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 두드림센터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 가입하셔서 다양한 취업 정보도 공유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담당 컨설턴트 선생님을 통해서 입사 서류 및 면접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3강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업계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입사지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효과적으로 잘 작성하셔서 입사서류 광탈을 막아내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업계 학생들 취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